네, 올해 들어 기업회생 신청하는 회사들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우리나라 경제 무너지는 것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우동집 인터뷰 시간에서는 전문가 모시고 기업회생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의 차이를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워크아웃 절차의 근거법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그러니까 기초법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기업 회생 절차, 법인 회생 절차의 근거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을 위한 그 법률이라고 해서 채무자 회생법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아웃 절차는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 사적인 절차이지만 기업 회생 절차는 이제 회생 절차 신청부터 회생 절차 종결까지 법원의 감독을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의 제재나 아니면 조정이라던가 중재를 좀 원하는 방향의 채무자들이 있을 거라는 그런 니즈 하에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프리 ARS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는 기업들의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좀 우리나라 경제가 좀 어려워진 건지 뭐 좀 어떻게 보시는지. 법인 회생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2.5% 그리고 전국 법원 기준으로는 7.7% 정도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법인 파산의 경우에는 이제 서울회생법원만 했을 때는 24.9% 그리고 전국은 이제 11.1%로 그 증가 폭이 파산 쪽이 훨씬 더 크기는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게 경기가 어려워진 영향이 상당히 커졌다고 생각을 했고 회사들의 입장에서 이 회생을 들어가는 거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좀 더 줄어들면서 소리 소문 없이 파산으로 가고 있는 이제 기업들도 많아졌고 회생 절차 자체도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유동성의 악화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걸 해소하고자 신청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경색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 만약에 모회사라던가 이제 대주주나 오너가 만약에 자금 출연을 그 당시에 바로 이제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경색이 심화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경색을 좀 막기 위해서 회사의 운영자 입장에서는 바로 기업회생에 먼저 신청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선제적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뭐 쉽게 말해 좀 그렇게까지 부도가 날 정도는 아닌데 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런 점에서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쉽게 말해서 이제 초기암이 말기암보다 수술하고 나서 회복이라던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말기암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결국엔 회복 가능성이 없어지고 오히려 사망에 가까워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회생 절차도 회사가 유동성이 조금 악화가 되는 그런 초기 단계에서 들어가야지 배수진을 치는 심정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미 현금이 고갈되어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선제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부채보다 자산이 많은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들어갔을 때에는 채권자한테만 의결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주한테도 같이 의결권을 부여하게 되어서 회생 계획안을 입안을 했을 때 원래는 이제 부채 초과인 회사에서는 채권자의 동의만 받으면 됐지만 자산 초과인 회사에 대해서는 주주까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약간 균형을 좀 맞춰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빠르게 마치고 본격적으로 다시 부채를 정리하고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나서 그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한 기간이 어느 정도? 1개월 정도 걸립니다. 법률상으로는 회생 신청하고 나서 이제 개시 결정 전까지는 채무자 또는 신청인이 자유롭게 그 회생 절차를 취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포괄금지 명령이라던가 아니면은 채무자 회사의 자산을 동결하는 그런 보전 처분이 나가고 나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취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취하를 하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고요. 근데 왜 취하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취하서에 왜 저희 취하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을 거고요. 사실은 이제 회생 절차 자체가 회사 자체도 굉장히 고단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유동성이 완화됐으면 취하는 게 이득이겠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취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의 사유가 좀 말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법원이 허가를 해주고 취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좀 유독 이렇게 건설사들의 기업회생이 많은 이유가 좀 있을지. 통계 비중상으로는 제조업이 가장 큽니다. 사실은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 악화라던가 이제 중견 건설사들이 회생 절차에 한 5군데 정도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 건설사가 눈에 갑자기 이제 많이 보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건설사의 경우에는 사실 하자보증이라던가 이행보증권을 이제 발행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보증증권 발행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회생 절차에 들어간 이후로는 보증 금액의 100% 다 내야 되는 거다 보니까 현금 사이클 자체가 막혀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신용등급이 D등급으로 바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수주 자체가 이제 어려워지고, 이제 건설사는 사실 회생 절차에 들어와도 약간 다시 회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관련해서 이제 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뭐 이행보증증권의 발행 같은 게 조금 뭐 완화시켜준다거나, 뭐 회생회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뭐 수급을 할 수 있는, 뭐 신용등급에 관여없이 수급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지면은 조금 다르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궁극적인 회생이라는 거는 이제 스스로 살아나는 것, 자생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만약에 누군가가 인수를 해서 자금을 투자를 받고 어쨌든 그 새로운 회사로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도 일종의 회생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스스로 회생을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10년 동안의 그 채무 변제 과정을 이제 거쳐가지고 이제 변제를 하게 되는데, 인가전 M&A를 하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변제를 받게 됩니다. 채권자들도 10년 동안 기다리는 것보다 일시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자들한테도 이득이 될 수 있고, 상장사의 경우 특히 많은 그 인가전 M&A가 발생을 하는데,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을 한 것을 이제 다시 수급을 받아서 다시 해서 의견을 이제 적정으로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상장을 거래가 재개되는 그런 과정까지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을 한다고 볼 수도 있고, 정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회생 절차를 밟고 있거나 또 준비 중에 있는데, 좀 이런 기업들에게 전문가로서 좀 조언이나 이런 한 말씀 부탁드린다면. 일반적인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회생 절차 자체가 이제 단 한 번 경험하는 그런 것인데, 이 그 한 번의 경험을 사실 어떤 대리인이랑 같이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드시 회생 절차뿐만이 아니라 회생 절차가 강제 집행을 멈출 수 있고, 은행에 이자도 안 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참 좋은 절차입니다라고 좋은 점만 얘기해서 이제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하는 대리인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회생 절차에서 회생 운영적으로 부가적으로 오는 그런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뭐 건설사에서는 뭐 보증보험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납품처가 오히려 회생 들어갔다고 해서 납품을 끊어버린다거나, 뭐 그런 부분의 이슈에 대해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걸, 리스크 같은 걸 같이 파악을 해서 재무구조나 이제 법적 절차를 같이 함께 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가치를 같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대리인을 잘 선정하실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조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